이번 설 명절은 임시공휴일에 하루 휴가를 더하면 최대 9일간 쉴 수 있어 황금 연휴로 불리고 있습니다. 설 연휴 기간 방문하기 좋은 서산 지역 관광지를 알아봤습니다. 일본의 소유권이 인정된 고려시대 불상이 647년 만에 서산 부석사로 옮겨졌습니다. 불상은 25일부터 100일간 일반에 공개되며 5월 11일 이전에 일본에 반환될 예정입니다. 최근 태안군의 국도 38호선 해상교량 건설 사업이 제6차 국도 국지도 건설계획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가세로 태안군수를 만나 이번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이번 설 명절은 임시공휴일에 하루 휴가를 더하면 최대 9일간 쉴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황금 연휴인데요. 이에 따라 많은 시민이 연휴 기간 가족, 연인과 함께 놀러 갈 곳을 찾아보고 있는 가운데 서산에서 겨울철 레포츠와 전통놀이 등을 즐길 수 있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정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선시대 세종 3년 축성된 해미읍성. 약 230년간 군사적 요충지로 쓰였으며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군관으로 10개월간 근무하기도 했습니다. 또 천주교 박해 당시 천여 명의 천주교인들이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건축물이 잘 보존되어 있고 인근에 해미국제성지도 있어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습니다. 해미읍성은 문화적,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선정하는 2025, 2026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됐습니다. 서산시는 매주 해미읍성에서 전통문화공연과 직거래 장터, 국궁과 연날리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매 10월 전통공연과 야간 EDM 공연 등을 즐길 수 있는 해미읍성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축제에는 25만여 명이, 지난해 열린 축제에는 27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했습니다. 이번 설 연휴 기간에는 명절을 맞아 다양한 공연과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설 명절 당일에는 판굿이라든가 줄타기, 떡매치기, 떡국 시식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매직쇼도 준비를 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오셔서 즐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산시 겨울 테마파크도 설 연휴 기간 가족과 함께 방문하기 좋습니다. 1800제곱미터 규모의 아이스링크와 아이스 튜브 슬라이드 등이 마련됐고 달고나 뽑기와 빙어잡이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즐길 수 있습니다. 설 명절에는 투어놀이와 제기차기 등 민속놀이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예, 설 연휴 기간에도 문을 여니까 가족들과 함께 와가지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설 명절 기간 서산 지역 무료 개방 주차장에 대한 정보는 주요 포털 사이트 지도 앱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일본의 소유권이 인정된 고려시대 불상이 일본으로 돌아가기 전 서산 부석사로 왔습니다. 국립문화유산연구원에 보관 중이던 금동 관세음보살 좌상이 24일 서산 부석사로 옮겨졌습니다. 불상이 서산으로 돌아오는 건 외구에 약탈당한 지 647년 만입니다. 불상은 25일부터 5월 5일까지 100일간 일반에 공개되며 5월 11일 이전에 일본에 반환하게 됩니다. 이에 앞서 부석사는 지난 2012년 국내 절도범들이 일본 관음사에서 훔쳐온 불상에서 발견된 결연문을 근거로 불상 반환 요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1심 법원은 부석사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과 대법원은 외구에서 약탈된 물건임은 인정하지만 관음사가 불상을 20년 이상 점유해 소유권이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최근 태안군의 국도 38호선 해상교량 건설 사업이 제6차 국도 국지도 건설계획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교량이 조성되면 태안 군민들의 이동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가세로 태안 군수를 만나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50년의 주권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로림만에 해상 교량을 연결해야 한다는 그런 뜻이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요. 우리 태안반도의 가장 북쪽인 만대 마을에서 서산 IC까지 가려고 그러면은 87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리를 연결하면은 그 다리를 연결해서 대산 그리고 성문 송악 IC 가면 25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태안이 이 다리를 이용해서 서울을 가면은 즉 또 서울에 있는 많은 분들이 우리 태안을 찾아오기 위해서 1시간 정도가 빨라진다는 부분이에요. 즉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에 버금가는 우리 태안이 된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의미가 큰 사업이죠. 네, 우선 7기에서는 우리 해상교량 사업을 위해서 우선 먼저 국도 승격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국도 38호선으로 승격을 우선 시켜놓고요. 그 이후에 8기에 들어와서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을 좀 시키고 그 다음에 6차 국도 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목표하에서 차분하게 진행돼 왔습니다. 우선 우리 군민들께서 현장에서 바로 약 5천여 명이 우리 서명부를 작성을 해 주셨고 또 우리 김태형 지사님께서 더 바쁘신데 현장에 오셔가지고 실제 보시면서 꼭 필요하다라고 느끼셨고 또 우리 충청남도 1호 사업으로 중앙에 건의를 해 주셨고 또 우리 의원실 국회의원이랄지 아니면은 맹성규 건설교통위원장이라 할지 안대월 의원님이라 할지 이런 분들이 많은 도움이 있었지만 그분들의 도움이 거니와 우리 군민들이 열화와 같이 이 부분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러한 강렬한 요구와 진지한 기대에 힘입은 것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과제가 더 큰 과제죠.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예타 통과를 시켜 주셔야 할 것이고요. 우리 태안 군민들과 그리고 역으로 우리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에서 우리 태안에 오시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 부분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태안의 생존권도 중요하고 또 국토의 균형 발전 이 부분도 중요하고 이 부분을 함께 가려면은 반드시 예타 통과를 시켜 주셔서 최종적으로 우리 가로림만의 해상 교량이 이루어져야 하는 그 필요성과 간절함을 다시 한번 느껴주셔서 이 부분을 완성시켜 주십사 하는 간절한 마음을 드립니다. 굿모닝 충청 기사입니다. 충남 지역 3개 학교와 5개 유치원이 오는 3월 문을 닫을 전망입니다. 23일 굿모닝 충청 취재를 종합하면 충남교육청은 충남도의회 임시회에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청은 3월 1일자로 보령 낙동초, 보령 주산중, 청량 화성중 이렇게 3개 교에 대한 폐지를 추진합니다. 낙동초는 전교생이 14명, 주산중은 9명에 불과합니다. 화성중은 학생 수가 15명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보령 낙동초, 보령 관당초, 논산 강경 산양초, 논산 강경 황산초, 금산 금성초 금계 분교장 이렇게 5개 교의 병설 유치원도 함께 폐지할 계획입니다. 이는 교육청이 추진 중인 적정 규모 학교 육성 사업의 일환입니다. 교육청은 학교 통합과 관련해 대상 학교를 학생 수로 제한하지 않으나 학부모 60% 이상 동의를 반영한 학교장 요청이 있는 학교를 그 기준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개정안은 다음 달 10일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인데 의원들은 폐지 추진이 자칫 지방소멸 위기를 고조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충남도의 서해선 KTX 연결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해당 사업은 서해선에서 경부 고속선을 연결하는 상하행 7.35km의 복선 전철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충남도는 오는 2031년까지 약 7,200억 원을 투입해 기본계획 수립과 설계, 본공사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031년 서해선 KTX가 개통하면 홍성역에서 서울 용산역까지 45분 만에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장항선 새마을호를 이용했을 때보다 1시간 15분 단축된 시간입니다. 충남도 서해선 KTX 개통으로 서해안권 주민 교통 편의가 높아지고 충남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기업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진시의회가 벼 재배 면적을 줄이는 정부 정책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의회는 23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윤명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벼 재배 면적 조정제 시행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윤 의원은 농민의 영농권을 침해하는 정책이라며 농촌 경제에 큰 타격과 갈등이 우려되는 만큼 장기적이고 자율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전국 벼 재배 면적의 12% 감축을 예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공비축미 배정제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15,700여 헥타르, 당진시는 도내 최대 규모인 2,300여 헥타르를 줄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역의 한 소방관이 비번날 수영장을 찾았다가 심정지 시민을 구했습니다. 서산소방서 동부 119 안전센터 소속 박진식 소방사는 지난 22일 당진교육문화스포츠센터에서 수영을 하던 중 물에 빠진 20대 남성 A씨를 발견했습니다. 박 소방사는 A씨를 밖으로 꺼내 자동심장 충격기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으며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인계했습니다. A씨의 보호자는 A씨가 맥박과 호흡을 되찾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며 소방서에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박 소방사는 당시 상황에서 소방 공무원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을 뿐이라며 소중한 생명을 지켜서 다행이라고 밝혔습니다. 홍성군 사랑의 온도탑 온도가 166도를 넘어섰습니다. 군은 지난해 12월부터 이달까지 진행되는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에서 8억 9천여만 원을 모금해 목표액의 1.6배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기탁된 성금은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생계비, 의료비 등으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기부를 희망하는 주민은 홍성군이나 읍면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당진시가 다음 달 21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당진 농협에서 찾아가는 현장 세무 상담을 운영합니다. 이번 상담에는 제5기 마을세무사와 당진시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세무직 공무원 등이 참여합니다. 상담에 참여하는 시민은 상속세 등 국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 관련 세무 상담이 가능합니다. 사전 신청 접수는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며 당진시청 세무과 혹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당진 지역을 수도권에 알리는 거점으로서 서울 사무소를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당진시의회 김선호 의원은 23일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서울 사무소를 다시 설치해 수도권 소비시장을 겨냥한 지역 특산품과 관광상품, 시니어타운 등을 홍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출향인들과의 유대는 지역 발전에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다며 서울 사무소를 소통 창구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과거 서울 사무소는 국비 확보와 공모사업 지원을 위해 운영됐으나 세종으로 이전한 뒤 실효성 문제로 2022년 폐쇄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